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늘 하듯이 먼저 시젠이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사업 내용은 보면 여기는 제가 그 전자 공시 사업 내용 중에서 따온 건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당사는 진단 분야 중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 즉 타액, 소변, 척수액, 혈액, 피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로부터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 그중 유전자, DNA나 RNA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젠이 뭐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탑이죠. 뭐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검체 말 그대로 사람에서 그 채취한 침이나 뭐 이런 소변, 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약을 넣고 각종 그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자 진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걸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게 좀 먼저 그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단 업체예요. 진단 우리가 진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걸 진단을 하는데 그 전에 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는 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흔히 박테리아 이건 세균이라고 부르고 지금 코로나19도 이제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박테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둘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한다고 해요. 그 크기가. 참고로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1미터를 100만 개로 쪼갠 거야. 그게 1 마이크로미터인데 1에서 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1미터를 100만 개로 쪼갠 것 중에서 한 개에서 한 5개 정도 크기다. 이게 눈에 당연히 안 보이겠죠. 바이러스는 더 작아요. 더 작아. 그래서 2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한다. 즉 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얘기한다. 이 말은 뭐예요? 1미터를 10억 개로 조각을 내 갖고 10억 개로 다 쪼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미터를 10억 개로 쪼갠 것 중에서 20개 내지 400개 정도 크게 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둘 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태는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 물질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DNA나 RNA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박테리아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고 유전 물질 RNA나 DNA 같은 유전 물질이 똑같이 있고요. 이거는 생존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나죠. 바이러스는 숙주에 기생을 합니다. 반드시 숙주에 기생을 숙주가 있어야만 돼.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보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돌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에 그게 우리 세포막과 이제 그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럼 그게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고에 우리가 금고를 열쇠로 열잖아요. 또는 뭐 현관문을 열쇠로 연다든가 그럴 때 열쇠가 열려서 세포막 안으로 침투를 해서 자기 복제를 계속해서 증식을 해나가는 그런 기본 원리다 보시면 되고 반면에 박테리아 즉 세균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예, 숙주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치료는 바이러스는 백신이고 박테리아는 항생제. 그죠? 항생제는 워낙 많이 처방하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뭐 항생제 주고 뭐 세균에 감염이 돼도 항생제 주고 이러는데 그게 좀 치료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백신, 사백신, 약독화 백신, 그다음에 뭐 유전자 백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다 신체에다가 그냥 바이러스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싸우게끔 우리 세포가 싸워서 그걸 물리치도록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뭐랄까 그 사전에 예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 이게 왜 자꾸 뜨지? 죄송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사백신은 죽을 사자, 죽은 백신을 즉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 주는 거. 유전자 백신은
그 바이러스에 아까 유전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RNA나 그 이게 이제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RNA나 혹은 DNA 이런 것들을 그 증폭을 시켜 갖고 우리 몸 안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좀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 기업 분석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진 판정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감염이 안 됐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는 원리는 6개 이상의 여러 개의 시약을 이용해 갖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사람 몸에서 추출한 그 핵산, 아까 핵산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핵산에는 이제 RNA란 게 있고 DNA란 게 있습니다. DNA는 쌍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RNA는 외가닥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물질 중에 하나를 유전자를 이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이바이데스네 증폭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해갖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확대하는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한 마리의 바이러스만 있어도요 약 30조에서 35조 배로 확대를 해갖고 이걸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게 이 시젠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이다. 뭐 대충 요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 구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지분율이 31.79%인데 뭐 이 정도면 지배 구조만 놓고 보자면 비교적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6,910억이고요. 이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중요한데 1,570억. 양호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은 조금 작은데 32억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3개월 안에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이런 금융 상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투자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이것도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내가 외상으로 판 거, 외상 돈 나중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판 그 채권이 2,280억. 뭐 이 정도면 양호해요. 재고 자산 안 팔려 갖고 쌓아놓은 그 재고가 777억 정도 된다. 이것도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양호한 편이에요. 부채 총계는 2,870억, 자산이 6,910억이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70억인데 부채의 총 합이 2,870억이다. 자산보다 훨씬 적네요. 부채가 양호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 2,240억이 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1,570억이 있는데 뭐 그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받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405억. 적네요. 이 정도도 뭐 재무 구조상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이 4,035억. 괜찮습니다. 이게 재무 구조상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재무 구조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순이익을 계속 내 갖고 쌓아놓은 게 3,180억이다.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매출액이 5,680억, 영업이익이 3,440억. 이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를 총 합친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 2,580억. 나쁘지 않아요. 시젠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재무 구조가 참 튼튼하고 좋은 회사예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영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니까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활동을 통해서 그 들어온 현금이 1,788억이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단기 순이익 아까 얘기했죠. 2,580억.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1,400억. 이거는 뭐냐면 돈이 빠져나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는 요령은 어떤 게 좋은 회사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즉 돈이 계속 회사로 들어와야 돼.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 기업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 왜? 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1,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3분기 동안에 그 중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90% 이상을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다가 썼어요. 1,380억이 지금 이 괄호를 쳐놓은 거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거야.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데 1,380억을 썼다. 제가 그 통화는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해서 이 유형 자산 뭘 취득했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즉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플러스가 됐어. 775억이 지금 플러스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단기 차입금을 440억을 약 한 60%를 차입을 해왔네. 빌려왔어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결론. 자, 다시 정리하면 현금 흐름표 보실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계속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딘가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좋다. 즉 돈이 빠져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고 하냐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란 거는 그 영업을 해서 내가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인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익이 나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들어온 돈을 갖고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게 투자 금액으로 자꾸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빚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계속 그 빚을 어딘가에 갚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계속 벌어 나가면서 투자도 투자대로 계속 하면서 빚은 빚대로 또 갚아 나간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업이다. 재무구조상 그걸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이 시젠이 올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왜 급등을 했는지 급등한 이유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뭐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보면 이 진단키트 전문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요. 반짝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막 급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한 90% 이상은 뭔가 그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예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그 자꾸 진단을 해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젠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도 갑자기 폭증을 했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근데 지금 아직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그 꺾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이랑 그 해가지고 뭐 백신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빠르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접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12월 다음 달 10일부터 한 2천만 명한테 먼저 접종을 하고 미국에서도 12월 달 중으로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 뭐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아주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가는 특히.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이 계속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모더나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실제 뭐 사용 승인도 받으면서 접종이 실제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게 기대감이 많이 꺾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즌 그 차트 주가 차트를 보면은요. 이때 보이시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그냥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횡보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또 하락 추세예요. 지금 하락 추세 돼 갖고 요 최대값 32만 2,200원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차트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차트가 절대 망가지지 않았었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적당한 이격도를 유지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차트였는데 이게 이제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차트가 약간 망가졌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다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약간 망가져 버렸어요. 예? 아주 아름다운 모양에서 망가져 버리고 지금 주가도 종가가 18만 7,900원으로 또 빠져 버렸는데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 결론은,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님도 그렇고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알짜배기 회사고 회사 자체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가가 요즘에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당장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식 차트가 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 그건 좀 기회를 봤다가 좀 다시 그 주가 모양이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뭔가 매수 기회를 줄 때 다시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럼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떡하냐? 일단 절반만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절반 한 50%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또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추가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시즌이 2차 랠리를 다시 가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코로나19의 버금가는, 또는 그것보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또 갈 수 있는 이유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은 아직은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은 그게 대표적인 게 모발, 뭐 탈모 이런 거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집에서, 우리 그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약국에 가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뭐 한 줄, 두 줄로 표시되면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에 곧 누구나가 가정에서 그런 키트를 사다가 자기가 직접 임신 테스트를 해보듯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마크로젠이나 이런 그런 업체에다가 그거를 자기가 보내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는, 내가 이 병에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는 내 유전자 속에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그런 유전자 뭐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 조만간에. 근데 아직 지금 현재는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고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는 그 모발 같은 거, 내 유전자 속에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다음 피부 질환 관련해서 뭐 몇 가지 뭐 이런 걸로만 한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정도만 지금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그런 거를 자유롭게, 뭐 어떤 질병이 됐건, 뭐 호흡기 질환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유전적인 질병이 됐건, 누구나 자유롭게 그거를 자기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진단 기기를 통해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시젠 주가는 또 한 번 2차 랠리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2차 랠리가 나오려면 그 앞서 말했던 그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좀 지금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젠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